신사, 초여름의 안개입니다. 자, 이 금을 뭐 구름, 안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의 관점에서 보게 된 비유인데요. 자, 신생계 하면서 여기서 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여기 사중에 있는 경도 이 개를 뭐 신만큼은 아니지만 또 생해줍니다. 그래서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뭐 초여름의 안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금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초여름의 낮이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걸로 목을 쳐냅니다. 깨버리죠. 그래서 이 초여름에 상상해 보세요. 온갖 꽃들이 무성하게 자랐는데 그 가운데 잡초도 있겠죠. 그 잡초들을 이제 이 신으로 탁탁 솎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여름의 안개 그리고 초여름의 낮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천간에 있는 신, 이 신 같은 경우는 언제 잘 발동을 할 거냐? 주변에 을, 그리고 정, 그리고 개가 있으면 뭐 잘 발동합니다. 뭐 을신충, 정신충으로 신이 잘 발동할 거고요. 그리고 또 신생계 하면서 또 수를 생해주는 형태로 또 잘 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을신충과 정신충 하게 되면 뭐 예민해지는 건 이미 따놓은 단상이라서 마음은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은 이 신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세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 그런 능력은 이제 뛰어나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코딩을 한다든지 등 그리고 어떤 일을 꼼꼼하게 마무리 지어서 완벽주의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만약 경을 더 더해 주잖아요. 이미 여기에 경이 있는데요. 이 경이 더해지면은 이 경의 특징은 어떤 과격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신은 또 예민함이 있잖아요. 신이든 경이든 어떤 강박은 있습니다. 이제 강박의 밀도가 다른 거죠. 경의 강박은 좀 투박한 느낌이라면 이 신의 강박은 뭔가 싸늘한 느낌, 세심한 느낌 그런 건데요. 예민과 가격. 그러면 이 경의 특징은 한번 결단을 내리면 쭉 밀고 나갑니다. 추진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 지장간에 있는 경 외에 어딘가에 또 경이 더 보태졌다. 그러면 이제 흉할 때도 그냥 밀고 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경의 어떤 가격함 밀고 나갔으면 그걸로 쭉 가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면 되는데 또 중간중간 턱턱턱 막히면서 자동차가 휑 달리는데 중간에 방지턱이 턱턱 걸리는 것처럼 이 신이라는 예민함이 자꾸 멈칫하게 되는 거죠. 뭔가 모순이 된 현상이 있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형태가 될 거고요. 뭐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 경우로 인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 운영한 세세한 부분을 이 신 가지고서 또 관리를 해나가고 그러면 운영과 관리 둘 다가 다 되니까 사업에 최적화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획 그리고 컨설팅 뭐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강점이 있게 될 겁니다. 즉 큰 것과 작은 것 개요와 또 세부적인 내용 둘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 안에는 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병을 보면서 이제 어디 천간에 병이 오면은 바로 이 병의 뿌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병이 튼튼해져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이 병이 약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에 있는 병에 비하면 약할 거고요. 그리고 병이 또 인에도 있죠. 인에 있는 병보다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병이 주변에 수가 오면 깨져버린다라는 거. 그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깨지는 현상,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월지나 시지에 유가 온다. 혹은 뭐 축이 온다.
그러면 사이와 사축합하면서 금이 강해지면서 병이 깨질 거고요. 그리고 또 수가 오는 경우 뭐 사신형 하면 또 수가 강해지죠. 그다음에 또 바로 옆에 또 자가 오면 또 수가 강해질 거고요. 그럴 때 이 병이 깨지는 그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자, 병이 깨진다. 신일간 입장에서 이 병은 육친으로 보면은 관이죠. 즉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신사일주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가 깨지는 현상을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남자가 깨진다. 가끔씩 만나는 남자야 뭐 깨지더라도 나 때문에 깨지는 건지 상대방은 모를 거고 나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이 깨져버린다. 그 남자가 남편이다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계속 깨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남편이 아파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맷집이 어느 정도 있어서 깨지고 너 버틴다 그러면은 이제 일이 안 풀리는 형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 밖을 나가면 참 능력 있는 남편이 집 안에만 들어오면은 빌빌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의 그 빌빌거리는 모습, 뭔가 못마땅한 모습을 보면 나도 남자로 인해서 남편에 인해서 더 괴롭다고 하겠죠. 그런데 내가 남편으로부터 괴로움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남편을 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사 안에 경이 있는데요. 자, 이 경은 또 신 입장에서는 겁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는 뭔가 진폭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 겁재가 없었으면 이 정도만 일어날 사건이 이렇게 배가가 돼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크게 증폭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수는 이제 힘들어하죠. 삶의 역경이 즉 파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일도 진폭이 크게 일어나요. 하지만 흉한 일도 진폭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흉한 기억이 길한 기억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장간에 있던 경이 뭐 운으로 혹은 명 어딘가에 의해서 이렇게 투간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겁재가 강해질 건데요. 이 경의 뿌리가 지금 일지잖아요. 배우자 자리. 그러다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일간 입장에서는 이거 또 다른 금. 내가 여자면 또 다른 여자가 바로 이 경이 될 거고요. 바로 이 남편 사는 나를 극하기 때문에 남편인데 바로 남편 안에 또 다른 여자가 있다. 그리고 남편이 외도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경과 충하는 게 갑인데요. 이 갑은 또 신일간 입장에서는 돈이잖아요. 재성. 그래서 경과 갑이 또 충하면서 갑이 깨져버리면 또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또 다른 여자한테 가버린다. 남편이 외도한다. 뺏긴다. 혹은 남편으로 인해서 돈이 깨진다. 남편이 돈을 막 버리는 행동, 뭐 사업이 망해서 돈을 버린다든지 친구한테 나 몰래 돈 빌려줬다가 돈 떼인다든지 뭐 이런 일이 또 괜히 또 주식 투자했다가 더 망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일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뭐 병 아니면 정일 건데요. 이 정은 집착이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도 마찬가지로 정에 집착을 할 건데 집착하면 정신충에 의해서 내가 깨져버리죠. 하지만 또 집착은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서지면서도 그 집착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으로 불덩이를 딱 잡아야 하고 막 뜨겁다고 난리칩니다. 그럼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놓으면 집착을 했을까요? 아니요. 안 나요. 그러면서 계속 뜨거워요.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이제 사고를 뻥뻥 칩니다. 그러면
뭐 이혼이라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겠지만 남편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집착을 원망으로 쓸지언정 이혼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마음 불편하죠. 왜냐하면 지금 신도 금이고 사중에 있는 경도 금, 이 금은 또 현실적인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고요. 또 의심, 무후부증, 무의처증 이런 것을 낳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 집착, 남편에 대한 그런 것들이 또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신사일주 남자분이다. 그러면 이제 이 경이 시간으로 투관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시주는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에서 겁재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갑을 깨버린다. 그러면 자식으로 돈이 새는 겁니다. 그 자식이 뭔가 사고 쳐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돈을 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전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 경이 이쪽으로 월간으로 투관했던 뭐 시간으로 투관했던 남편으로 골머리 앉는 것은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주를 아까 잠깐 봤었는데요. 이제 이 신사일주가 가질 수 있는 시주 중에 경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경이 투관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인중에 있는 갑이 깨지다. 그러면 이제 돈 나가는 형태, 뭐 남편 때문에 돈이 나간다든지 자식으로 인해서 돈이 나간다든지 이런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시주에 신묘도 있습니다. 신묘 같은 경우는 여기 사묘 격각을 하잖아요. 아, 그리고 여기 인일 때도 인사형 하니까 남편하고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을 거고 이렇게 싸울 거고요. 그리고 사묘 격각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싸우는 형태로 갑니다. 자, 그 싸운다라는 것이 그냥 서로 그냥 어색하게 마음이 좀 불편하다. 괜히 껄끄럽다 이런 레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혼으로 가는 레벨일 수도 있고, 뭐 몸싸움으로 가는 레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싸운다라는 것은 이제 운명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그 싸우는 것의 타입 그리고 레벨은 또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시주로는 이제 무자도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 무가 아주 뜨겁기 때문에 이제 신이 또 괴로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월에 어디에도 수가 없다라면은 결국은 이 시지에 처박혀 있는 이 수를 가지고서 자신의 언행을 펼쳐 나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 선택하는 직업이 이제 예술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내면에 가득한 표현을 이제 작품으로 혼자 그 작업실 골방에 앉아가지고 작품으로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절별 한번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봄. 봄은 아까 그 시지에 인이 있는 경우처럼 월지에 인월이 왔다. 그러면 인사형이죠. 피곤하겠네요. 그 다음에 묘면 또 사묘 격각을 하겠네요. 그리고 이 묘에 있는 을하고 이 신하고 또 을신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민함이 더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사중에 있는 경과 묘 중에 있는 갑이 또 각경충 하니까 이 경에 또 강박이 또 더해질 거고, 경의 강박, 신의 예민함이 더해지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나마 이제 뭐 진월 같은 경우면 안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에 태어났다. 신사일주가 여름에 태어나면은 먼저 4월 가보도록 할게요. 이미 일제 사가 있는데 사가 더해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남자에 해당하는 병이 있고 병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나란히 경도 같이 있잖아요. 겁재, 아까 딴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많고 그리고 겁재, 딴 여자도 많고, 그러면 남자가 수시로 바뀐다.
뭐 남자가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남자 욕심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 불만이 생기면서 갈아타기를 계속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를 뺏긴다고 했을 때 내가 뺏기는 측, 즉 피해자 역할만 생각한다? 난 착하니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메인 중에 하나 있긴 한데요. 자꾸 남자가 떠나가도록 자기가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막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운이 오잖아요. 자, 사신형 하나만 오다 힘든데 여기 또 월지가의 사신형이 두 군데서 발동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형 두 개를 내가 한꺼번에 다룰 수 있을까?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신중에는 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안에는 병이 있고요. 그럼 아까 병은 남자였잖아요. 정관. 그리고 임은 또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상관, 경관, 즉 이 병임충 해가지고 내가 남자를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계속 깨면서 남자 연을 끊고, 그리고 아까 겁제에 의해서 경에 의해서 계속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남성 평력이 또 심해집니다. 자, 다음 이제 5월 미월 가볼게요. 이제 5월 미월 엄청 더워요. 덥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오와 미나 다 정 있어요. 그러면 정신충. 그러니까 이 정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서 난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뜨거워요 하면서도 그걸 놓지를 않고 자기가 막 부서져 갑니다. 부서져 가는데도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집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결과는 고통이죠. 이미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죠. 고통의 원인은 집착임을.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고통이 오는데, 이제 월지 같은 경우는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같은 조직원, 회사 동료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뭐 조직원들이죠. 뭐 가족 구성원이 됐던, 아니면 회사 조직원이 됐던, 아니면 뭐 동호회 조직원이 됐던, 일단 내부인하고 우당탕탕 갈고 있는데 이 정으로 인해서 괴롭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좀 어울리기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영성적으로 되겠죠. 자꾸 이제 수가 올 때마다 반응을 뭐 크게 또 일으키기 때문에 또 철학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철학, 우울 중에 뭐가 될지는 또 선택인 거죠. 다음 가을 가겠습니다. 가을은 일단 금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금이 강해지면 여기 사중에는 병이 깨집니다. 즉 남자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상으로 보면은 어떤 심혈관, 눈 이런 부분이 또 약해지는 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신월에 태어났다. 사신형 이제 좀 험하고요. 그리고 6월에 태어났다. 6월 하면 사유합하죠. 즉 지금 이 사가 남편인데 사유하면서 금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남편이 사라졌죠. 그래서 남편이 딴 여자한테 가버리는 형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월 같은 경우는 뭐 좋습니다. 여기 무가 신정 무해서 무가 있는데 이 무로 생해 주겠죠. 물론 이제 무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천간에 있는 무, 뭐 신중에 있는 무 엄청 뜨거워서 신이 부담스럽지만 술중에 있는 무는 이제 곧 수로 변해가는 무이기 때문에 뭐 신한테는 적절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관만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어디선가 화만 들어오면은 화와 이 무가 이어지면서 신으로 연결되겠죠. 즉 관인 상생이 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 유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그 술 안에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충에 의한 대비는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가을 갈게요. 가을, 아까 금에서도 병이 깨지는데 겨울이면 병은 더 깨지겠죠. 그래서 이때도 심혈관 조심해야 되고, 또 육친으로는 또 남편 또 약해지는 거 봐야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축월 같은 경우는 자, 사축합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미 겨울 수가 많아서 병 깨지고요. 그리고 사축합하면서 또 금이 더 보태지면서 또 깨지고, 그래서 병이 더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사일주 여성분은 인생사에서 숙제 하나가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을 확률이 더 높은데요. 이때 이제 그 해결책은 뭐냐? 1순위, 내가 남편을 해하고 있다. 그게 가져야 될 1순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한테 보여주게 되면 이제 둘이 싸우게 되는 거고요. 남편이 반작용을 하지 않고 꾹꾹 참으면 남편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반작용으로 나를 괴롭힐 때 그 전에 내가 먼저 괴롭혔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어떤 싸움의 레벨 같은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내가 해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는 거 싫죠? 출근하기 싫죠? 왜? 회사에서 노동자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꾸역꾸역 회사에 나갑니다. 왜? 그 회사가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월급을 보고 출근을 합니다. 만약 월급을 안 주잖아요. 출근 안 하겠죠. 즉, 내가 남편을 해야 한다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게 그에 따른 보상. 예를 들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밝은 표정 하나라도 남편한테 더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떤 이 신사일주로 인해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를 또 극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 신사일주의 성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여기 병이 이제 화려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꾸미지 않아도 명품 같은 거 걸치지 않아도 왠지 세련돼 보이고요. 그리고 신의 또 느낌, 그리고 사중에 있는 경의 느낌, 이런 것은 살기잖아요. 그래서 이 살기를 발산하게 되면 또 차가워 보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병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신, 그리고 경, 금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깔끔해서 또 매일 목욕합니다. 그리고 이 신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타산적입니다.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은 끝이죠. 경도 끝이고 신도 끝인데 경원이 이제 설익은 끝이라면 신은 완전히 익은 끝.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한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야무집니다. 이렇게 이제 신과 경이 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심이 있게 되고요. 그럼 의심이 있다 보면 남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끝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하죠. 이제 시작했는데 바로 끝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틀어진 사람, 즉 내가 이 신이란 살기를 발사해서 그 사람하고 다퉜다 그러면 이제 상종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신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몇 번 배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희생을 해버립니다.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경계선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은 상종을 안 하고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남들이 너 미쳤냐 하더라도 계속 붙들고 늘어지게 되는 거죠. 자, 대인관계는 원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다 경계선을 나눠서 이 경계선 바깥에 있는 상종 안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면 이제 뭔가 마찰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은 직접적으로 티를 내지 않는다고 착각이 들어가죠. 하지만 본인은 말과 표정으로 다 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벽증도 있죠. 아니면 이 신의 어떤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를 과시를 합니다. 이 병을 가지고 과시하는 거죠. 그러다 가끔 이제 이 병은 임수하고 병임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임에 의해서 또 우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병을 써서 뭔가 사람들한테 과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이제 우울에 또 빠져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병을 또 사치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진짜 선택인 거죠. 그리고 명품을 또 좋아합니다. 명품이라는 게 내가 이 정도를 소비할 능력이 있어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완성품, 명품은 뭔가 완성도 높잖아요. 그 완성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 금이 다 있다 보니까 결단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이 촉, 그런데 이제 임의 촉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임의 촉은 두루두루 얇고 범위 넓게 하는데 신은 딱 자기가 꽂힌 거, 이 꽂힌 것에 대해서만 촉이 아주 좋고요. 이 경계선 바깥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똥촉입니다. 똥촉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이 좋죠. 촉이 좋다라는 것은 감이 좋다라는 것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신으로 어떤 규칙을 하나 딱 정하지 않은 신념을 정하면 이 경으로서 끝까지 밀고 나가 버립니다. 즉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의 어떤 완벽주의가 있고 또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이거 연체금 내는 거 싫어서 나쁘게 하는 꼬박꼬박 잘 지킵니다. 그리고 잘 지키는데요. 법을 지키는 게 어떤 도덕적 양심이 아니라 법률을 어겼을 때 또 손해보죠. 처벌받잖아요. 그 손해보기 싫어서 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매사 신으로도 정확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괜히 빈말 있잖아요. 밥 한번 먹자 이런 거 안 해요. 딱 정확히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서서 뭔가를 이끌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리더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누군가가 너 이제부터 리더해 하고 임명을 하면은 그때는 또 리더로서 일을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진 일 완벽주의 신 가지고 일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맺고 끊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맺고 끊는 게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자, 연애 볼게요. 연애에서는 이제 여자 같은 신사일주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남자를 내가 계속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남자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남자를 깨는 행동을 계속 하겠죠. 그러면 이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남자가 좋겠죠. 즉, 현재 어떤 A급이다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현재는 C급인데 점점 발전하는 거죠. B, A, 인. 물론 이 급이 어떤 속세, 돈을 잘 번다, 명예롭다 이런 걸로 삼을지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면 혹은 인격적인 면에 가치를 둘지는 그건 선택이에요. 어떤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발전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자신이 남자를 깨버리는 이 운명의 형태를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신사일주 여성한테 내가 남친으로 혹은 남편으로 간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발전하는 남자, 훌륭한 남자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신사일주 여성이 그 남자한테 너 발전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버리지.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일주 남자는 이성이 감성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멍청하지가 않아요. 즉 달리 말하면 노멘트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사일주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도함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친절함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친절함만 보여준다, 도도함만 보여준다가 아니라 이 도도함과 친절함을 조율하게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접근할 가치가 있어 라고 판단하면은 그때서 이 남자가 움직일 건데요. 그 남자가 자기 스스로를 설득해서 내가 나를 설득해서 접근할 때까지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접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끝. 자바사주 바이.